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3일인데요. 드디어 긴 연휴가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상 중에 가장 중요한 정상이 뭐겠습니까? 이번 3월 9일 선거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 당선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이 휘나레를 장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요, 윤석열 후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유튜브도 60만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서초갑에 출마했습니다. 오늘부터요. 제가 보니까 이 언론에서 뭐 별의별 이 보도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제가 다 보니까 그야말로 제가 제일 깔끔한 후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후보별로요, 좋은 점도 많고 또 문제점도 조금씩 있어요. 근데 저는 깔끔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서초의 명예를 걸고 서초갑에 계신 지인분들께 전옥현을 좀 강력히 추천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의 승리, 그리고 여의도에서 민주당의 독선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량과 배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께서도 서초 갑지역, 그러니까 고속버스 터미널을 주변으로 해서 담원동과 반포동, 그리고 방배동, 지금 백석대학이 있는 데까지입니다. 방배 본동 1동 4동, 이 지역이 제 지역구인데, 제 지역구에 계신 지인분들께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고 계셔서 정말 고맙다. 이게 무거운, 말하자면 제가 책임을 느끼고 더 열심히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돼서 제대로 윤석열 정권이 순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민주당의 독선과 맞서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요, 심지어 해외에 계신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유럽에 계신 분들께서도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또 이 카톡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 지인분들께 소개를 해 주시고 계셔서 제가 정말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제가 그래서 이 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저의 전옥현 안보정론을 통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로 딱 하나로 돼가지고요,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이겨야 되겠다라는 여론, 그리고 이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도 제가 많은 말하자면 정권 교체 지지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갑 지역 여러분들께서는요, 제가 서초갑 당협위원장도 했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위원장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경제도 많이 현직에 있을 때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안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초를 미래비전에 맞게 설계하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지지를 호소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서초에서 이제는 그동안에 뭐 경제 전문가도 나오고 그랬는데, 법조인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이야말로 안보 전문가를 내세워서 서초의 간판 스타로 그야말로 저를 좀 키워주시면은 서초의 자존심에 맞는 그런 역할을, 그리고 또 역량을 제가 충분히 발휘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요, 시의원, 구의원들 이번 6월에 이제 우리가 선발하게 돼 있는데요, 밀실 공천을 완전히 없애버리겠습니다. 구의원, 시의원들 중에서는 또 잘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단 이번에는요, 완전히 열린 공천제, 그래서 시민 공천단, 우리 서초 갑 주민을 중심으로 한 공천단을, 제가 공천 추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공천 추천단도요, 공개적으로, 요즘은 다 공개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지원을 받고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서초갑 주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6월에 출마하는 구의원과 시의원들, 여러분들 뭐 불만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정말 갑질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봉사할 수 있는 구의원과 시의원을 공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저도 배지를 달기 위해서,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권력의 하이에나로서 이번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초 갑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의정활동, 그리고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지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출마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출마한 사람들 보면요, 몇몇이 전부 배지 달고 폼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농후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별도 방송 보도를 통해서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후보 한 명 한 명을 제가 분석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좀 기대하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서초갑에 출마한 다른 후보자들 보면, 야, 권력의 하야나 저한테 그래요. 왜 이렇게 불나방들이 많냐, 떴다방이 많냐, 이렇게까지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발 이 떴다방 불나방들 좀 어떻게 좀 잡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 뭐 우리 서초갑 주민 여러분들이
경선 여론조사를 통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깔끔한 확실한 후보입니다. 이런 점을 좀 꼭 염두에 두십사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 서설이 좀 길어져가지고요. 제가 이 출마한 사람들 몇 면을 보면 저도 흥분해요. 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서초갑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또 이 사표를 내고 정말 양심불량하는 선수들 제가 다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요, MBC, KBS, SBS 꼭 방송을 봐주십시오. 오늘 타자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지상파 3사가 뭐라고 그럴까요? 중계하는데요. 여기에서 120분짜리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교안보 문제에도 당연히 토론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꼭 좀 토론회 지상파 방송을 봐주시고, 이 외교안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선대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뉴스는요, 이 쿠키 뉴스가 이 한길 리서치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구정날 여론조사를 했어요. 딱 구정 바로 다음 날 2월 2일 날 여론조사 했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 우선 한길 리서치가 말이죠, 친여 성향이 비교적 강한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 이재명이가 40.4%가 나왔고요. 윤석열 38.5%, 그리고 안철수가 8.2, 심상정 3.3, 허경영이가 2.1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대별로 분석을 해드리면 30, 40, 50대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요. 30에서 이 두 후보를 비교하면 30대는 43.1대 34.7, 40대에서는요 50.5대 30.1, 그리고 50대에서는 49.3대 31.8입니다. 60% 이상에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50.9 이렇게 받고 있고, 이재명은 거의 절반인 32.1%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20대의 경우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앞섭니다. 37.2대 31.2입니다. 그리고 이 캐스팅 보트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섭니다. 42.6대 39.3. 경기 인천은요, 아무래도 집안 안방이라서 그런지 이재명이 다소 높습니다. 40.7대 37.1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말이죠, 상대방 적진에서 선전하고 있어요. TK 지역에서 이재명은 34.8이고, 그리고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는 18.1입니다. 그리고 PK 지역에서는요, 윤석열 49.0, 이재명 26.7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 면접이 16.2%, 그 다음에 ARS가 83.8%입니다. 응답률은 4.0.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 단일대우 똘똘 뭉쳐서 윤석열 후보를 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32.9%를 받았고, 윤석열 후보가 36.6%를 받아서 윤석열 단일화가 약 한 4% 정도, 3.7%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지난 12월 말 12월 25일 날 기록한 것이 이재명의 경우에는 42.3이에요. 그러다가 지난 1월 8일 날은 35.3,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올라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지금 현재 상승세 34.9에서 38로 상승세에 있다, 이러한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단일화의 경우에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 쪽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여론조사 기관의 한길 리서치의 특성상 좀 이렇게 치우친 여론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중동 갈 때 이거 관광여행 같다, 아무래도 아니 이 시기에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전 세계 국가 정상들 중에서 이렇게 오미크론이 난리가 났는데
실제로 오프라인에서의 정상회담을 하는 대통령이 최소한도 우리 국격 수준에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거 뭐 비행기도 대통령 전용기도 새거 나오니까 김정숙 여사하고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한번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5일에서 22일 길게도 갔어요. 전혀 현안이 없는데도 일부러 만들어서 갔어요. 아랍에미리트 UAE 가서는요, 말하자면 UAE 왕세제도 제대로 못 만났잖아요. 불발했잖아요, 하루 전날. 그 다음에 사우디, 이집트를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이집트에서 말하자면 관광을 했어요. 극비리에 완전히 놀러 간 거예요. 이거 뭐 놀러 갔다 소리 안 들으려고 일부러 이런 시나리오를 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뭐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정상 회담 여러 번 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19일하고 21일 2박 3일 카이로를 갔는데, 그때 어디를 갔느냐, 카이로 하면 어디가 최고의 관광지죠? 피라미드요. 피라미드를 몰래 갔어. 근데 몰래 갔어도 당당하게 갔다 소리를 들으려고 시나리오를 쫙 짰어요. 어떻게 짰느냐, 문화부 장관과 함께 간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문화부 장관하고 함께 갔으면, 아니 그걸 왜 공개 못해요? 그렇잖아요. 문화부 장관이 옆에 껴있는데 당당히 공개를 해야죠. 공개를 안 했어. 공개하는 게 뭐예요? 놀러 갔다 소리 들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왜 놀러 갔다 소리를 듣느냐? 놀러 간 거니까 놀러 갔다 왔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피라미드가 세계적인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갖고 수백억 들어가지고 간 게 아닌가. 그 문재인 대통령은요, 안 갔어요. 이때 당연히 장관까지 가고, 이집트 정부에서 꼭 가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가고 이제 김정숙 여사가 갔어야죠. 대통령은 안 갔어. 문 대통령은 사우디 방문 때는요, 사우디 왕국의 발상지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디리야 유적지를 공개 방문한 바 있어요. 공개 방문해요. 그 비판을 하든 받든 안 하든 간에. 왜 김 여사만 참석했느냐?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이집트 요청이 너무나 강경했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갔다. 더 이상 사양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화부 장관이 영접부터 환송까지 전 일정을 다 수행했다. 아니, 문화부 장관이 수행한다고 관광 아니고 장관이 수행 안 하면 관광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 관광이든 아니든 간에 그 여사가 만약에 순방을 한다 그러면 적절하게 주재국에서 외교적인 프로토콜상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관이 갔다고 그래서 이게 공개적인 당당한 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이 김근식 교수 비판 아주 칼날을 같이 하시는 분인데, 역시나 했다. 재벌은 개주겠는가. 중동 순방은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를 채우기 위한 졸업 여행이었다. 또렷한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중동 순방하는데 굳이 영부인이 동행한다고 해서 이상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요, 피라미드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숙소까지는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경호팀 등 일부만 김 여사를 수행했고, 수행 기자들한테도 철저히 비밀리에 유지가 됐다. 여러분들이 무리한 뭐라고 그럴까요, 정상회담 하다 보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이것도 몰래 감추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또 청와대 안에서 재택 격리 근무한다.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은 몰래 해외에서 관광으로 돌아다니고, 대통령 후보 부인은 서울에서 황제 의전을 받아요. 극비리에.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이런 민주당 정권, 여러분들 또 주면 되겠어요? 이거 하나로서도 이미 끝났다, 이런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자, 또 사과는 잘해. 사과. 그런데 이재명 후보 말이죠, 사과한다고 이게 끝날 일입니까? 우리 국민들 분노. 정부 공무원 5급을 갖다가 종 부리듯이 부린, 아니 그거 종 부리듯이 부린 황제 의전도 문제지만요, 법인카드를 썼어요. 이 법인카드도 무슨 살림에 도움이 되는 수백만 원짜리 쓴 것도 아니고, 돈 그냥 한우 소고기 사는데 법인카드를 쓴 거예요. 돈 13만 원짜리 쓰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거 추미애가 말이죠, 아들 논산훈련소 수료할 때 법인카드로 점심밥 먹으나 똑같아. 야, 이게 말이죠. 자, 민주당 대표는 법인카드로 아들 밥 사 먹이지. 그 다음에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는 법인카드로 소고기 국 끓여 먹지. 응?
그리고 대통령 부인은 해외에서 몰래 피라미드 관광으로 돌아다니지.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그래서요. 김혜경 이러한 이 황제 의전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김혜경 사과는 했지만 그 진정성이 없어요. 예. 이재명이 또 지금 방금 사과했어요. 김혜경 논란 심력 끼쳐 죄송하다. 감사해서 문제 드러나면 책임지겠다. 아니 감사하는 것도 공무원 인력이 이런 감사하라고 감사 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책임자가 도기관장이 도지사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도지사 부인이 엉뚱한 일하는 거 감사하는 게 감사 인력이 할 일이 아니야. 본래는 이 도 공무원들 거의 관련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 비리를 하는 건데 이 도지사 부인이 이런 비리를 하면 안 돼. 그래서 감사하기 전에요. 모든 것을 말로만 두리뭉실하지도 않아요. 간단하게 사과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세하게 그 실태를 지금 녹취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KBS가. 예, 그래서 6개월치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과한다 이 말을 하지 말고요. 아니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다 깠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 내용 김혜경 씨가 그동안에 어떻게 황제 의전을 지시하고 대접을 받았는지를 전부 공개하십시오. 그 길만이 정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조금 달래는 길이 아닌가. 예. 그러면서 어제 김혜경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서 정말 죄송하다 이러면서도요. 상시 조력받은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내가 불협해서 조력받은 거야. 너무 욕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이 배소연 씨 비서는요. 이 김혜경이가 시키지 않았는데 지가 과잉 충성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아니 왜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왜 잘 보이려고? 그러면 사표 내십시오.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국고손실죄 해당된다. 고발하겠다. 그러면서 이거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도대체 약은 누가 먹었느냐 받으다가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원희룡 이 본부장이요 오늘 또 하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미 2018년도에 이 김혜경의 불법 비서 고발이 있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를 압수수색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어요. 지금 어제부터 소셜미디어에 8개의 글을 연속해서 올리고 압수수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문을 오늘 이제 지금 보도된 원희룡 본부장 입장문을 보면 비서 이 배모 씨가 입장문을 냈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한다. 약 사고 고기 사고 257만 원 3개월 할부는 누구 카드이냐? 경기도지사 카드인가 직원 카드인가? 배 씨가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이출한 것만 1억 4천만 원이다. 이 불법 국고손실죄를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했다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말이죠. 지적을 하면서 2018년도에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배 씨와 관련한 글을 올린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 공유한 이 트위터 글을 보면 이 네티즌은 배 씨를 두고요. 5급 공무원 신분이지만 도청에는 출근하지 않는다. 아무도 본 적이 없다. 국가가 봉급을 주고 도지사 사모님만 모신다. 민간인을 수행하는 5급 비서관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 본부장은요. 2018년도 이미 김 씨의 불법 비서 고발이 있었다. 이 트윗에 성지 순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참고적으로 이재명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도 당시에 말이죠. 단 한 번이라도 공금 횡령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원희룡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가 김 씨의 공금 횡령을 엄벌하고 대통령 대통령 후보도 스스로 퇴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이 민심 폭발의 불씨를 건넸다. 배 씨는 직원에게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시키면서 너 오기 전에는 잘만 됐는데 왜 안 된다는 거냐 라고 윽박까지 질렀다. 법카 바꿔치기를 늘 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배소연 씨, 그 다음에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제 저녁에 말이죠. 이 배소연 씨가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자기가 A씨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거 웃기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도 마땅한 지적이다.
그리고요, 도지사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재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부당한 요구를 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렇다고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또 이 김혜경 씨는 이렇게 배 씨가 이 사과 입장문을 내놓으니까 30분 딱 기다렸다가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 모든 것이 저희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건 아니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야, 이게 김혜경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요, 지금 이제 조금 자세하게 이재명 후보가 밝힌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뭐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방금 나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선대위를 통해서 밝혔어요. 본인 육성으로 밝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그거 너희들이 알아서 선대위에서 그냥 서면으로 보도 하나 내, 이 얘기예요. 이게 이걸로 해결될 일이에요. 자,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 행위를 살피지 못했고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가족 주변까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재명 후보 이제 뭐 법인카드까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법인카드까지 소고기 결제한 거,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음식도 결제한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부적절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제기하다고 했는데,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예. 그래서요, 지금 그러면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이 말이죠, 지난 2일까지 처음 폭로가 되게 된 뒤에 계속해서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KBS가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배씨 관련 비리 의혹까지 밝히니까 결국은 뒤늦게 이제 뭐 거짓말 더 이상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녹취록까지 6개월치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못해서 이러한 입장문을 낸 거예요. 이거 진실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말이죠, 김어준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김어준이. 이 참, 김어준이가 뭐 안 낄 수가 없겠죠. 김어준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뉴스공장 이래서 빨리 없어져야 돼요. 뉴스공장 이거 뭐 오세훈 씨 이거 왜 이렇게까지 뉴스공장을 1년이 다 가도록 놔줬는지 저는 오세훈 시장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이 대목에서 열받네요. 정말 생각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지금 나온 기사를 보니까 5급 별정직 배모 씨가 7급 주무관에게 약 처방과 배달 등을 시켰다는 거다. 그런데 보도에 뭐가 없냐면 김혜경 씨가 그 일을 시켰다는 게 없다. 김혜경 씨가 자신이 부릴 수 없는 공무원에게 자신의 사적 심부름을 시킨 줄 알았는데 5급이 7급에게 시켰다는 것 아니냐, 갑질 아니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 추가 기사가 나오려면 김혜경 씨가 그 일을 시켰다는 게 나와야 한다. 야, 이런 김어준이가 말이죠, 이거 씨라고 말 붙이고 싶지 않네. 이런 김어준이가 정말 서울시 시민의 그야말로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런 엉터리 얘기. 아니, 그러면 왜 김혜경이가 사과하고 이재명이가 사과한 것은 김어준 씨한테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할게요. 왜 이 두 사람은 사과했다고 보는지 김어준 씨 마이크 똑바로 붙잡고 한번 입장을 발표해 보십시오. 이거가 공무원 관리 감독 부실 문제래요.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이재명이는 정신 나간 사람이네요. 이걸 사과했으니까. 자, 이게 그리고요, 또 임신 시도 비서가 폐경 치료약이냐, 그래서 임신을 포기하고 치료를 위해서 복용했다. 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제가 별도로 또 여러분께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한이 없이 뉴스가 지금 막 쏟아져 나와요. 뭐냐면은 그 약 대리 처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건 자기가 본인이 먹으려고 수행비서로 지목됐던 배모 씨가 자신의 폐경 증세 치료를 위해서 복용한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선대위가 오늘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배모 씨는 과거 임신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었다. 생리불순, 우울증 등 폐경 증세를 보여 결국 임신을 포기하고 치료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어제 배 씨는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고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아니 본인이 당당하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황제 의전하니라고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나요? 야, 그래서 우리 야권에서는요, A씨가 대리 처방받은 약은 폐경치료제인데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B씨가 복용했다는 거 해명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 사러 갈, 또 이 병원 갈 그 시간도 안 줬다는 얘기인가요? 이 김혜경 씨가? 이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보도 이 정도까지만 하고 또 별도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길이가 또 그랬네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질문에 대해서요. 김건희 씨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거 KBS 나와가지고요. 이거 송영길이 아이고 참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 송영길 대표가 이랬네요. 법인카드 사적 유용 김건희 씨부터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말 같지 않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별도 방송에서 송영길 비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윤석열 후보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여론을 집결시켜 주시고 서초 갑에서는요 깔끔한 서초의 아들 제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권력의 하이에나들이요 넘쳐 흘러납니다. 이 서초에. 서초 주민 여러분들께서 자존심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